나 전당포한다. 금리빨 받아. 금투자는 증권사의 계좌를 열고 골드 ETF로 투자를 하면 차익을 내면 15.4%의 배당 소득세.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곰이TV에서 올려주는 영상들은 책상 위에서 노트 펴고 펜을 들고 재생을 누른다고 말이죠. 제가 그동안 너무 학구적인 영상만 올렸나 싶어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보실 수 있는 캐주얼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투자를 공부할 때는 책이 최고입니다. 짧은 시간에 자극을 많이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유튜브 영상보다는 차분한 말투로 천천히 진리에 가까운 말들을 풀어주는 책이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책은 두어 시간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가 하기 싫은 날 편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재미를 느낄 만한 투자 영화 5선입니다. 가실까요? 첫 번째 영화는 빅숏입니다. 투자에 대한 영화를 떠올리면 저는 이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투자 관련 영화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본 영화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큰 금융위기는 98년도의 IMF 사태와 08년도 미국에서 벌어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일 것입니다. 이 빅쇼트라는 영화는 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를 실제로 예측하고 시장이 하락한다는 것에 투자를 해서 실제로 큰 돈을 번 4명의 투자자들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죠. 바로 이 4명인데요. 4명 다 엄청 유명한 배우들이 맡았습니다. 배트맨 크리스찬 베일, 라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 스티븐 카렐, 털 많은 아저씨처럼 분장했지만 잘생김이 숨겨지지 않는 브래드 피트도 나오죠. 영화 제목 빅쇼트는요, 제목 자체가 투자 용어입니다. 투자에서는요, 사는 건 롱, 파는 건 숏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버는 포지션을 롱 포지션,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것을 숏이라고 부릅니다. 공매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참고로 공매도 영상은 여기. 그러니까 빅쇼트라는 말은 시장이 폭락하는 것에 돈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펀드 매니저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객의 돈을 투자해서 불려주는 걸 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남의 돈을 불리는 것이 펀드 매니저의 일이니까 나는 시장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고객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나오죠. 펀드 매니저의 고충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용어나 이런 건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도 설명해주기 위한 화면을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요, 알려주긴 하지만 모기지, 신용평가, 서프라임, 스왑, CDS 이런 용어는 투자 경력이 웬만큼 쌓이기 전에는 귀에 안 들어오는 말들이거든요. 반대로 공부를 하고 나서 영화를 다시 볼 때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 묘한 쾌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하락하는 것에 실제로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점점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나는 돈을 벌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으니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오죠. 투자를 막상 할 때는 매우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나중에 막상 실제로 폭락이 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엄청 힘들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우리는 지금 미국이 망하는 것에 베팅을 한 거야. 춤추지 마 라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뻥입니다 라는 대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인지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 영화는 속도감이 정말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 영화고요. 만약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 올라타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화를 보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해 한 줄 평을 남기자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보면 다큐 영화, 투자를 하고 나서 보면 재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 돈입니다. 류준열, 유지태, 조우진 씨가 나오는 2019년 개봉 영화고요. 2019년이면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브로커의 삶이 영화로 나오다니 하고 정말 놀랐었거든요. 지금 보면 주식 투자라는 주제가 영화로서 다뤄지는 게 이상하진 않지만요, 당시는 이상했어요. 이 영화는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품고 증권가의 신입 브로커로 일을 시작한 류준열이 주가 조작 같은 거, 흔히 작전을 한다고 하죠. 그런 자산가를 만나면서 법을 어겨가며 주식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다가 금감원에게 쫓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스포가 되니까 안 할게요. 저는 이 영화를 켜고 초반에 너무 재밌게 봤던 게 류준열이 예전의 저의 모습과 정말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앞선 영화 빅쇼트에서는요, 펀드 매니저가 나왔다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 류준열은 브로커가 나오죠.
제가 브로커 출신이라서 영화를 보면서 실제 브로커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많이 반영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뒤로 갈수록 각색이 더해지면서 픽션에 가까워지지만 초반부는 실제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왜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고객이랑 통화하면서 주문 내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진짜 완전히 공감했습니다. 저도 현업에서 일할 때 전화 받는 거 되게 어려운데요. 정말 성격 급하신 고객분들은요, 전화 와가지고 거의 암호 수준으로 3전 67,100원에 백주 매수 그러고 다 끊으세요. 그러면 넵 하고 주문을 넣기도 하고요. 그거 잘 캐치 못하고 놓치면 난리 나거든요.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한참 동안 네네 그 기업이 그렇죠, 그러면은 리스크가 맞죠, 네네 백주요 하고 끊었는데 매수였나 매도였나 이런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하나의 주문을 낼 때도 적지 않은 돈이 왔다 갔다 했고, 내가 매수를 매도로 내거나 아니면 현금 주문을 신용 주문으로 넣거나 아니면 주문을 늦게 내가지고요, 그 사이에 시장 가격이 바뀌어가지고 체결이 안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브로커가 느끼는 고충을 조금이나마 떠올리면서 과거를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내용을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를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벌어서 어디에 쓰시려고? 입니다. 저도 예전에 증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더 벌려고 투자를 할까? 같은 그런 생각을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나셔서 주변 사람들부터 그런 얘기 들어보자고요. 그렇게 벌어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세 번째 영화는 국가 부도의 날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IMF라는 어찌 보면 아직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좀 먹먹해진다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 저는 98년 당시에는 아마 국민학생, 초등학생이었을까요? 그때였기 때문에 더 픽션에 가까운 시각으로 영화를 봤거든요. 그럼에도 당시에 아픔 같은 게 느껴졌으니까 현실이 잘 고증된 영화라는 거겠죠. 영화에는 김혜수 씨, 유아인 씨, 허준호 씨, 조우진 씨가 나오고요. 앞선 영화 빅쇼트의 한국 버전이라고 좀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을 때 그 슬픔을 잘 표현도 해줬지만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건 이 영화에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많은 뉴스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화면 중에 2개를 빼고는 다 당시에 실제로 방영된 뉴스 화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부분 그래픽이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유아인 씨가 돈을 버는 방법을 보여준 것은 저의 예전 영상 달러 투자편, 여기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인 코스피 지수와 달러와의 상관 계수는 마이너스 0.5가 넘습니다. 상당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인데요. 코스피가 오르면 달러가 떨어지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달러가 오른 적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영화에서는 금융위기를 직감한 사람들이 달러를 막 사들입니다. 그리고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환율이 오릅니다. 당시의 환율이 거의 2,000원까지 갔었죠.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나니 그걸 다시 원화로 환전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매우 낮아져 있는 많은 우리나라의 원화 자산들을 쓸어 담는 전략으로 돈을 벌죠. 달러를 가지고 있었더니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쑥 올라갔고 나머지 자산들의 가치는 쑥 내려갔으니 간단히 말하면 2배가 되어버린 현금으로 반토막이 난 자산들을 쓸어 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영화는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을 실제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즉 강방천 회장님도 위기를 기회로 잘 이용해서 부자가 되신 성투자들 중 한 명인 거죠.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요, 위기는 반복됩니다. 또한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대비하는 것과 위기가 막상 왔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영화는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고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저는 지금도 디카프리오를 보면 증권맨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 영화는요, 잘생겼는데 말까지 잘하고 잔머리를 잘 쓰는 증권맨이 주가 조작으로 월스트리트 최고의 억만장자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금융이라는 영역에서 금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조던 벨포트라는 브로커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영화에서 하는 주가 조작 사기가 바로 선취매입니다. 이건 내가 먼저 주식을 사두고 그 후에 고객들에게 그 주식을 더 비싸게 팔아 넘겨가지고 돈을 버는 대표적인 주식시장의 불법행위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뭔가 섬세하고 교묘한 사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놓은 주식을 아주 좋은 것처럼 포장해가지고요, 아주 초보 투자자들에게 이거 올라갑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런 식의 언변으로 속이는 전통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이런 식의 투자 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말발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고, 그런 잘못된 행위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는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는 겁니다. 실제 모델 이름이 극중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조던 벨포트. 실제 이 사람은요, 20대에 증권사를 세울 만큼 사기를 쳐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요, 결국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징역 22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상도 못 받았다고 하죠. 근데 정작 이 사람은 옥살이를 마치고 나와가지고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을 너무 잘해서 강연에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구를 믿지 않는 나만의 투자 방법을 꼭 찾고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누구도 믿으셔서는 안 되고요, 투자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도 믿으셔도 안 되고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저는 이 종목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유 저 사람이 어쩌다 저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만큼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청불입니다. 너무너무 야해서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려야 되면 이 부분을 잘라서 다시 올리도록 할 거고요, 나이 안 드시면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마진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기 하루 전에 월스트리트의 증권사가 배경입니다. 케빈 스페이시, 제레미 아이언스, 데미 무어 같은 대스타가 등장합니다. 이 영화 제목인 마진콜은요, 파생상품 거래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고객의 손실이 더 커져가지고 증거금을 더 채워 넣어달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요구하는 걸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진콜은 아니지만 비슷한 전화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유쾌하지 않은 기억입니다. 주로 신용거래를 하시는 고객분들께 전화드려가지고요, 고객님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 비율이 140% 아래로 떨어져서 얼마를 증거금을 메꾸셔야 되고요, 이걸 입금 안 해주시게 되면 다음날 반대매매가 나가면서 갖고 계신 주식이 강제로 팔리게 됩니다.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요, 아니 주가가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그 상태에서 주식이 일부가 강제로 팔리게 되면 가장 가격이 낮을 때 수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회복이 되더라도 내 손실이 만회가 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주식은 정말 고수가 아니면 절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개념이 마진콜과 비슷한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영화는 위기를 바로 앞두고 그 위기를 먼저 인식한 증권맨들이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자본주의의 아주 냉혹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국 위기가 터져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제로도 이랬을 것 같고, 그럼 우리는 결국 믿을 사람 없고 내 돈은 내가 잘 리스크 관리해서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빅쇼트랑 마진콜이 둘 다 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지만, 빅쇼트는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줬다면 마진콜은 위기 바로 직전에 이 금융사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걸 봐도 결국 믿을 사람은 없구나, 내 돈은 내 손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 영화 5개를 소개드렸는데요, 이것 외에도 충분히 좋은 영화나 다큐 같은 걸 아시는 구독자분들은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영화 속의 영상을 그걸로 하나 더 만들려고 해요. 투자 공부는 힘들지만 이런 영화로 머리 식히는 그런 쉬어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돈은 내 손으로 해야 된다는 교훈도 얻고요.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